네, 7월 17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승자는 CBS 구용의 논설위원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방송 보셨습니까? 유튜브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영광입니다. 재밌습니다. 여기. 예. 화제의 방송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과 동석하려고. 제발 이거 급발진만 하지 마시고. 그럼요. 요새 굉장히 그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네. 모범 운전하면서도 그 안에서 확실히 밟아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40만까지 일단 밟아야 돼요. 그렇죠. 저희 지금 앞에. 일단 오늘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실망 안 시켜드릴 테니까. 근데 올라오는 거 보고 말이 달라진다는 건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 자, 김종대 아직도 의원님. 이 귀한 강의를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비양심적인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있어서 내가 올라오는 거 보고 받는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네, 훌륭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구독을 누르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김종대 의원님이 특종을 또 꺼내 들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40만 가는 겁니까? 글쎄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제한이 돼가지고 일단은 저 40만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저기 일단은 실시간 올라가는 게 좀 보이도록 보시면서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올라가면 난 미치지. 그때는 저 거의 미쳐버리죠. 네, 구용의 논설위원님께서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요. 돌아오지 못한 해병이라고 해서 저도 정말 재밌고 잘 읽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발휘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가 또 최상병 순직 1주기이다 보니까 구용의 논설위원님 같이 모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희 시사인 구독자랑은 처음 인사하시니까 원샷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정말 이 좋은 프로에 초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김은지 앵커님 평소에 진짜 뵙고 싶었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오늘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감개무량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름다운 자리예요. 여사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니 앵커님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여사를 대하듯이 하시네. 진행자라고 하셨어요. 자, 김종대 의원님도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제가 이 책을 그 전에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법사위원들이 그 간담회를 한다고 좀 와달라 그래 갔더니 전부 이 책을 보고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보좌진들까지 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 청문회 아마 2, 3일 전에 나왔을 거예요. 직전에. 그때가 한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수십 건이 쌓여있는 전부 앉아서 줄거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줘요. 이래가지고 같이 읽고 집에 와서 또 보고. 그런데 그까지는 못 봤고 필요한 부분만 그때 워낙 바빠 발췌해서 보고. 뭐 워낙 박사신데.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 딱 플랫폼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김종대 의원의 해설을 듣고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진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차원에서 시너지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좀 쓰실 생각하셨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집단항명 수교라는 말을 듣고 저는 기자로서 되게 쇼킹을 받았어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런 범주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집단항명 수교라는 것을 찾아를 봤죠.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아마 그런 판결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항명 수교라고 하는 게. 없죠. 그래서 거의 쇼킹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사실은 모두 다 이제 구속이 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저도 했었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기자들이 좋은 보도를 했어요. 특히 최상병 사건에서 많은 단독 보도가 있었고 열심히 현장 기자들이 뛰었는데 이 단독 보도들을 좀 전체로 좀 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맥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최상병 사망부터 박대령 항명 사건까지 통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게릴라식으로 터지는 뉴스들이 많지 이걸 쭉 스토리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별로 없었죠. 김기현 변호사가 짤막한 책을 하나 썼고 그거는 좀 뭐 특검을 가기 위한 당위성만 주로 담은 거고 스토리라인으로는 이 책이 최초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그 뒤에 전개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입법 청문회 한 지가 불과 뭐 보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그 사이에 천지 개벽을 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미 구교과서가 됐다. 새로운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 지금 네. 버전 1이고 예. 버전 2가 나와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취재하고 계시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관심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최상병 사건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어떤 식으로 고초를 겪었는지가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대통령실의 어떤 수상함들까지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터졌거든요. 또 녹취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같이 좀 추가적인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녹취 파일을 입수해 가지고는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이 두 분과 함께 들으면서 이것도 사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 맥락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준비한 파일 들어가 보죠. 아니, 저 요즘에 그 해병대 어때요? 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예, 예. 내가 통화도 하고 문제도 몰랐는데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나는 말이 안 된다. 여튼 그런 방향으로 뭐, 가고 있어.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예.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걸.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녹취 파일이 2023년 8월 9일에 나온 것이고요. 대통령 경호처 출신의 송아무개 씨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이 이제 2024년 3월 4일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공익 신고자와 그리고는 이종호 전 대표가 나눈 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이야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거짓말이 좀 일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던데, 그 파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저기 언뜻 들으면 그냥 임 사단장 잘 버텨라 이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파일이에요. 왜 그런가를 내가 말씀드릴게. 구독자 올라가고 있는겨 안 올라가고 있는겨 나 지금 이거 자, 밟아야지만 올라갑니다. 밟아.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도 열리십니다. 예. 그러는데 이 송모 씨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오늘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 열어서 막 주업했어. 제보 조작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그러면서 했죠. 저 다 민주당 세력들이다. 저기 뭐 한 명 사기꾼이다. 이종호 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명은 민주당 사람이다. 그게 송모 씨하고 저 공익 제보자예요. 둘은 민주당 사람이 맞아 사실은. 한 사람은 공천 신청을 했죠. 서대문구에 공익 제보자. 이 송모 씨는 뭐 힘내라 이재명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의 창립자예요. 그리고 저 대선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 그 수행팀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호부장. 이렇게 지내니까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가까우니까 니들이 다 공작했지. 니들이 전부 로비설 퍼뜨렸지. 전부 응징하겠다는 게 권성동 의원 얘기인데 네. 오늘 권성동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오. 여기까지만 알고 이 송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송모 씨가 바로 저기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 XX 하면서 오만한 놈 지가 수사를 이렇게 월권으로 하고 이런 거 상급자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관을 해. 이러면서 오늘날 국민의힘 논리를 다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박정훈의 항명이다. 저자의 오만과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온 동네 퍼뜨린 사람이 이 송모 씨야. 네. 자기 편을 왜 까? 자기 편을. 왜 그런 건가요? 오히려 저 송모 씨는 지금 공익제보자를 막 반 죽이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대신 까주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됐어 이건. 아주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송모 씨는 해병대 예비역 사회에서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저 네트워크가 좋고 아주 저 공직자들하고 연결선이 많고 그다음에 이 발언권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사단장한테도 막 탁탁하고 이러는데 이 송모 씨는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는데 이 송모 씨가 저기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종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임성근 일종의 팬클럽이에요. 지금 후견인이자 팬클럽이라고. 예. 그게 제가 작년 올해 1월부터 임성근 팬클럽이 있다 해병대 예비역에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였어. 내가 작년 9월에 제보 받았거든요. 오, 작년 9월부터 그럼 이 사건을 파기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근데 저작권자는 제가 아니라 제보자니까 그쪽 사정이 있을 때까지는 입 안 연다. 정직한 하고. 저희 기사님 또 모범선을 지키십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빨리 송모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재벌 받아야 돼. 원래 때대로 자기들이 이걸 버틸려내려면 근데 저길 왜 까냐고. 이게 웃기는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임사단장 이거 저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기 실제 이모 씨가 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언론이 제대로 못 짚는 거 올라가고 있어? 예, 저희가 짚고 있습니다. 예, 시사인이 짚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그랬는데 이 송모 씨가 이종호 씨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8월 2일 날. 예. 그 저기 뭐 사단장 사표 내니 많이 사표 내니 많이 이런 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임성근 사단장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예. 임 사단장이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송모 씨가 그 이종호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거 다 살려내요, 사실은. 포렌식 하면 다 나온다. 네,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이종호 씨도 받은 걸 지웠다 그랬어요. 그때 주고받은 내용을. 그런데 송모 씨가 다시 연락이 와. 그때 그 지워라고 한 걸 갖다가 살리고 싶은데 필요한데 지금. 내게 지워져 없다. 그러니 네 거라도 다시 좀 해달라니까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내 것도 지웠는데 요 얘기가 뭘까? 그걸 지워야 될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예. 꾸러기 표정 나오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꾸러기는 한동훈 위원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김종대 의원님 표정 나오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야 국권이 버텨라 사표 내지 마라. 이 내용이었다는데 그 메시지를 왜 지워? 왜 지워? 왜 지워? 예. 저는 이 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사실은 과연 그 송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문자만 주고받았을까?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게 문자로 볼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게 아마 임성근 사단장의 변명일 것 같은데 군 작전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내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가냐 이런 얘기를 문자로 주고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통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주목되는 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그 임성근 사단장의 통화 기록을 갖다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나올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이 송모 씨하고 또는 이제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날짜에 상관없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게 연락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뒷받침되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신빙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주목해라.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주부터 사실은 오늘 저녁부터 오늘 이제 공익제보자가 JTBC에 나간다고 신상을 까고 나오고 댓글창에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저도 오늘 홍보 많이 했다고요. 야, 김종대 의원님이 홍보하셨군요. 그다음에 내일 MBC 시선 집중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제보자는 자기를 다 던진 거예요. 시사인에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건 정말 그 자기 그 직업을 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가족의 반대와 뭐 인간적 갈등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던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녁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 저기 공익제보자하고 이렇게 통화로 해서 이렇게 흘러간 내막의 시발점이 임성근과 저 송모 씨라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국면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저기 로비한 적도 없고 이종호도 모른다 그랬는데 실상은 저 송모 씨하고 계속 교신이 이루어지면서 이 송모 씨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뭐
저기 뭐 만났네 안 만났네 하지만 같이 골프 친 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예. 확인됐죠. 뭘 뭐 저기 저 덕산대 골프장에서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때 내가 저기 유튜브 나와가지고 해병 1사단 그 골프 모임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서 얘기했나? 덕산대 골프장을 덮쳐라. 거기가 진짜다 그랬는데 딱 나와버렸어. 아, 수사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나왔는데 녹취록에 제 이름이 나와 실제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덕산대를 막 그 골프장이 이게 진짜라 그러니까 공익제보자한테 송모 씨가 전화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저기 내가 덕산대에서 쳤는데 그거 김종대 잘 좀 정리 좀 시켜라. 이 얘기가 그게 나오더라고. 언제쯤이에요? 그게 기자 본능? 최근에 가장 늦게 나온 거야. 동아한 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때 그랬거든. 임성근 사단장하고 송모 씨가 덕산대 골프장을 봤다는 내가 목격담을 확보했다. 실제 내가 해병대 예비역한테 제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특종이라고 동아일보에서 쓰는 거예요. 그랬죠. 예. 그게 무슨 특종이야? 내가 벌써 3주 전에 내가 김종대는 다 알고 있었다. 특정은 기자들한테 좀 양보 좀 하시죠. 다 가져가세요. 내가 다 드려 나가 다. 이게 전체로 아울러서 가야지. 그렇죠. 예. 취재를 같이 나눠하면 또 그렇죠. 시너지가 나니까. 저는 사실 제보자도 오늘 좀 이렇게 특정 방송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압박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좀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 가슴 아프고 제가 주말까지 그 상황을 저번 주말까지 상황을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런 류의 그 결심이 혼자 결심을 하고 혼자 싸워야 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가게 됐는데 오늘 또 권성동 의원이 불을 질러주니까 이 제보자는 권성동 의원하고 자기하고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예. 밀리지 않겠다 하는 예, 게 예. 여태까지 그 버티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이 나를 때리는데 직접 상대해 주마. 이런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프레임화돼 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왜 참전을 하신 건가요? 아니 보니까 뭘 제대로 알고 참전이나 해야 뭐 참전같이 뭐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이게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그럼 더 밟어. 이래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뭐 전형적인 제보자 오염시키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제보자께서 그 권성동 의원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에서 실체에 있어서 그분은 제가 보는 무시 전략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예. 권성동 의원은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를 흠집내려고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에 천착해서 제가 이제 법정에서도 그 제보자를 보고 했는데 참 침착하시고 심지가 굳으신 분이에요. 뭐 여러 지금 압박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어차피 그 저희들 재판을 이렇게 보고 나오면 변호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또 일문일답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재판을 보고 나오다가 그때가 이제 해질녘이었는데 6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이제 변호인들하고 갔는데 정말 제가 선한 싸움을 하는구나 저분들이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감성이 풍부하셔. 정말 맨주먹 굵은 피로 지금 그분들은 맨주먹 굵은 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과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 권력도 지금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고 결국은 뭐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보지만은 그 힘들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혼자 외롭게 싸우지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데 참 감성이 풍부하세요. 우리 의원님 오늘의 동승자는 또 감성 충만으로 제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굉장히 풍부한데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그 제보자도 카톡방에 있던 멤버니까 삼부토건 뭐 주식을 산 거 아니냐 이래서 최근에 우리 진영 내에서조차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단코 아닙니다. 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늦었는데요. 지금 사면 늦었어. 이제 늦었죠. 그래서 그거 전혀 모른다는 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언론에 나가서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뜻은 공수처에 대한 또 깊은 실망이 네, 작용한 측면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저기 공수처를 믿고 갔는데 예. 자기를 그 자기 진술을 받은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었다. 참 정말 그 저 도이치모터스 그 재판 때 그런데 그 제보를 이 검사한테 배정해준 공수처 차장 권한대행도 이종호 변호인이에요. 이 부장 야. 송모 씨. 예. 예. 송창진. 예. 아니 다 까버려 이제. 예. 송창- 요즘 오늘은 예. 다 까는 날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송창진이 제 1변호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름 올린 게 바로 이 제보자를 조사한 심태민 변호사인데 예. 지금까지도 모르고 갈 뻔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게 돼요. 그 조사받고 나와서 이틀 뒤에 아, 법조인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중요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거의 마피아 이거를 게임 아닌가요? 단체라고.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제보를 해줘서 법원 행정처에 확인을 하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예. 사실은 저도 이 사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놀랐거든요. 정말 예. 우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는가.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최상병 해병대 사건이 내일 모레면 1주년인데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전선이 뻗쳐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사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 검사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세상에나 또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전직의 법무법인이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와, 이런 우연인가 아니면 이미 어떤 그 시나리오인가 이런 것이 의심이 들 정도로 저도 정말 놀랐어요. 자, 그랬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서 일단 공익제보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죠. 엄청난 모멸감과 절망이 느껴진다고. 근데 공수처는 진술을 하고 나서도 8일이 지나서야 12일에서야 사실은 회피했다.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수사 지휘 라인을 지금 재구성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재편하고 있다고.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아. 그런데 원래 제보를 할 때 예상은 7월 4일 날 제보를 하면 그 다음 주쯤 뭐 늦어도 이번 주쯤에는 이종호를 압수수색할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실제로 조사받고 나와서 그 말을 했어요. 제보자도. 그리고 이번 주면은 이제 이종호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갈 거다. 어쩌면 휴대폰 압수수색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나와가지고 하루 며칠간 날벼락같이 보니까 걔가 이종호 변호사였어. 그래가더니 지금까지 수사 소식이 없어. 공수처가. 아직도 강제 수사를 아직도 하지 없어, 않았다. 아직도. 압수수색을 안 했다. 수사의 핵심은 저 속도감 아닌가요? 예. 어. 그래서 저기 그때 조사 받을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느낌이 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저기 밖에 나오면 왜 차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면서 이런 쉬는 시간이 있다고요. 예. 거기 그 공수처 뒤편에 그 흡연실도 있고 예. 그 경치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수사관들 한 2명 정도가 따라 나오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는데 옆에서 다 들리게. 오. 그때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수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왜? 뭐 이걸 마치 얘기하는데 들으라는 것 같다라는 거 이게. 제가 덧붙여 들은 얘기는 박정훈 대령이 받은 압력보다 우리는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공수처 바로 실제 그거는. 수사를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느낌이 싸하더래요. 제보자가 뭔 얘기지? 나 들으라는 소리 같은데? 그랬는데 참고하라는 뜻같이 들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런데 이틀 뒤에 보니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종호 변호인 전력.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기 뭐냐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뭐 하는 것도 그때 그 저기 뭐냐 믿고서 얘기했던 진술했던 그것이 당분간 이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면 또 진상규명이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이런 어떤 예. 뭐 답답함으로 다가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제 더 사태가 악화된 거지 이제.
결국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답이 특검이죠. 왜냐하면 예. 제가 공수처 수사를 보니까 이제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종을 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더 이상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과의 수사잖아요. 이게 권력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용기예요. 예. 검사들의 용기. 근데 지금 공수처의 현 진용으로 볼 때는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공수처장의 리더십에 있어서 너무 큰 구멍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방대하면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꾸려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두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대환하고 차정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서 벌려놓은 것은 지금 엄청나게 벌려놓은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선 리더십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 검사들이 경험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 권력 수사에서는 아주 그 언론과 함께 가면서 그 과단성이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너무 차근차근 그 주사들처럼 마치 그 행정부서의 왜 주사급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주사들처럼 수사를 하니까 고생은 주사가 제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로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특검만이 답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벽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공수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힘 빠지고 사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그 같습니다. 예. 제보자는 그 7월 4일 원래 7월 1일 날 공수처에 공익제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흘러오는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그렇죠. 잔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문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고문과 같은 또 한 명의 박정원이 생긴 거야. 그렇죠. 아. 또 한 명의 박정원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이 많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까? 잠시 제가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수처 수사가 속에 성과가 있었어요. 통화 있었죠. 기록들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예, 5월 예. 20일 날 김기환 사령관을 2차 소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아. 2달간. 지금 아까 갔는데 또 이상하게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고 이런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상태로는 더구나 새로운 공수처장도 그 리더십에서 많은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제가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참네. 그 특검법 관련해서 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8명의 벽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입법청문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19일에 이제 이야기가 될 예정인데요. 또 구용회 의원님이 그날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셨더라고요. 예, 제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예. 이제 법사위하고 인연이 많으시네. 송장을 받아보니까 예. 수사 외압 관련에 대한 전말에 관한 참고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입법청문회에서 참고인 특히 저 같은 참고인이 과연 그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12시간을 하지만 김경호 변호사도 마지막에 가서 그 발언을 그러셨죠. 했잖아요. 예. 참고인 발언이.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많은 증인 아니 참고인이 그래서 있기 스타가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가서 저는 뭐 제가 조사했고 취재했던 대로 그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책의 저자로 모신 건 취지인데 이 책을 쓰신 입장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가. 사실은 제일 관심이 이 책의 내용하고 결부된 그 최근 일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은 이미 마사지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날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었고 이미 그 일주일 전에 비서실장이 나와서 다 이미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 사건이 본질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흘쯤 발표를 할 거다. 이미 다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 여단장 있잖아요. 네. 박모 여단장, 박상준인가요? 예, 그 여단장 그분은 7월 18일하고 7월 19일 날은 시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같이 다닌 거예요. 사실은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음. 예천 현장을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해요. 내가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작전 지도를 한 것이지 통제를 안 지휘를 한 한 게 지휘한 게 아니라 아니다. 안 한 네. 거라고 지휘가 얘기를 아니라 지도다. 예. 말장난이죠. 근데 그날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가고 또 저녁에는 VTC 이른바 화상 원격 회의를 하면서 가슴 장화를 뭐 하고 그다음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보고 찾아라. 그다음에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공문으로 안 줬기 때문에 내 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7여단장이 포병 11대 대장한테 다 전해줘요. 예. 일일이.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는 그 병장 상병까지 다 전해져요. 그 네. 내용이. 근데 그것을 지도가 아니고 지휘가 아니라고 지도라고? 하니까 예, 말이 안 예, 되죠. 예. 그러면 그 여단장이 수행한 일은 사단장의 일인데 사단장은 빼고 쌍둥이에서 분리를 해서 과연 그게 생명이 있을까요? 샴쌍둥이를 분리해서 생명을 그러다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사망한 경우가 많죠. 예, 예. 예, 저는- 그 제일 위험한 수술이에요. 이건 뭐 봐주기로 네. 했으니까. 그 여단장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원래 진술할 때는 살짝 임성근 편으로 넘어와요. 예. 넘어옵니다. 임성근한테 유리한 같이 살 수 증언을 있을 거라고 해주면 판단한 왜냐하면 건가요? 레벨이 같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샴쌍둥이니까 샴쌍둥이니까. 나도 같이 살 수 있다. 이 이렇게 기대가 있었다. 됐는데 예. 그런데 웬걸? 한 명만 임사단장만 살렸다. 빠져나가고 예. 자기는 검찰 송치돼. 예. 지금쯤 제일 절망감을 느끼는 아주 그 당사자가 여단장. 좀 비속어로 내다바이. 내다바이요? 어떤 의미죠? 일본어죠. 예. 내다바이 당했다. 이렇게 나가죠. 이제 저 운전사께서 굉장히 또 바로 이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는 사단장이 주가 되고 여단장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는 여단장이 중심이 되고 사단장은 떨어져 나가는 이 상황. 예. 같이 한 몸인데 예. 도저히 해석할 네.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결과죠. 임성근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가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궁금증인데 근데 지난 3월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하셨다고 오늘 쓰신 칼럼에서 제가 봤습니다. 예. 그 3월 15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언론 대응한다고 한 400페이지 가량 맞아요. 이렇게 막 문서를 아마 많이 보냈던 기자들한테 거예요. 엄청 보내셨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겁도 나고 무서워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보내신 겁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당시에는 사실은 그 내용을 좀 책에 쓰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분 말 중에 단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 말이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짜놓고 보면 너무 자의적이고 편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날 굉장히 자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병사들 1,600명이 예천에 가 있으니까 의식주를 살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카부라고 그 수륙 양용 장갑차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IBS라고 네. 이렇게 잠수함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부가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것도 내가 봐야 되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운 게 아니 카부가 위험할 정도면 그 전체 그렇죠. 내성천이라든지 예. 석관천이라든지 그쪽 그 전부 지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내성천하고 석관천하고 이렇게 가봤습니다마는 현장마다 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거 작전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마다 네네. 작전 지휘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물에 카부도 물에 둥둥 뜰 정도로 위험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인지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러면 병사들을 가서 수풀에 들어가서 찔러봐서 이렇게 해라. 물론 수풀만 있는 데도 있죠. 물이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깊이 잠겨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둑판식 수색이 뭐냐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바둑판식 수색이 뭐냐 하니까 이건 육지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나무나 돌을 어떤 특정 지형을 놓고 이렇게 바둑판으로 나눠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종의 뭐 수색 정찰에 변형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에 들어가라고 안 했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우리가 바둑판식 수색한다면 뭔가 자꾸 미세한 물질을 찾으려고 우리가 바둑판식 수색이 필요하지. 어떤 그 실종자 수색이라면 상당히 이제 그 규모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걸 굳이 그 바늘실처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얘기는 되는데 전체로 얽어놓고 보면 이분은 그냥 회피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이 없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내가 아까 그치. 말했잖아요.
군사작전에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책임을 지냐. 말이 정확하다는 거야. 예. 이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게. 임성근 예. 이 했던 아까 말과 그리고 아까 송명호 녹취와 씨가, 예. 있는 것이 예. 그러니까 작전이 아니라는 거. 이게 작전이 아니라 지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누구도 그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중수색을 하게끔 당신이 압력을 넣어서 그 압박을 못 이기고 그 결정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게 예. 됐고 무리한 그러다 지시. 보니까 예. 압력을 아, 이게 네. 왜냐하면은 군인이라는 게 저 사단장 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54단장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사단장이 다 얘기를 한 거죠. 한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건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왜 수륙 양력 장갑차는 누구 지시로 들어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단장 지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네. 이거 한 번도 안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기 먹고 입고 자는지 잘 생활하는지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나 핵심 전력을 동원한 거는 이거는 작전 지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갑차를 들어가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냐? 이걸 출동시키라고. 예. 이 질문을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저기 앞뒤 상황을 봐야 돼요. 저기 그 전날 7월 18일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제 KBS, MBC 같은데 대대적인 그 홍보가 나가, 언론 보도가 나가는데 네. 뭐 이런 식이요. 내일 18일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해병대가 드론, 헬기, 수륙양력 장갑차, 그다음에 리브라고 하죠. 그렇죠. 고모보트. 고모보트. 예. 그다음에 병력 700명을 경북 예성천에 투입합니다. 이래가지고 언론에다가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해병의 핵심 전력이 다 가는 거예요. 정예부대와 무기체계 핵심 전력이 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54단장 지휘가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예. 그러면은 원래 18일 날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장갑차가 들어간 건데 문제는 18일 날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뜨는 게 다 안 뜬 거예요. 저기 헬기하고 드론이.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남은 게 장갑차였어. 예. 그리고 저기 어디 저 아래쪽에는 리브라고 해서 그 고모가 이게 해병대가 당시에 거의 무력 시위하듯이 예성천 일대에서 완전히 해병대 판을 벌리는 디데이였는데 하필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이제 저기 대대장 연대장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북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할 때 앞뒤를 조망해서 그렇죠. 이 누구 권한이고 지휘냐 이렇게 했으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오로지 19일 상황만 딱 토막 내서 그것만 쑥 뽑아 올려가지고 요건 누가 했냐 요건 누구 했냐 이렇게 수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임사단장은 빠져나가기가 쉬워진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장갑차, 헬기, 드론, 리브 이걸 다 700명을 동원할 정도면은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 외에는 누구도 불가능한. 누구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장갑차 누가 출동시켰냐. 요런 공문 기록 보고 왜 명령 보고 이렇게 했으면 술술 풀릴 거를 여기 다 제외한다고 이걸 전부 다. 검찰에서라도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예. 네. 검찰에서서라도 이 부분을 짚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이렇게 했으면 카브를 되죠. 그러면 54단장이 동원한 거냐? 네. 이작사에서 동원한 거냐? 예. 아니 그런데 이 본질적인. 전력 자체가 예. 사단 전력이에요. 그렇죠. 이 전력 자체가 대대급 여단급의 전력이 아니에요. 예. 이제 저기 마리논 헬기라고 있거든요. 네. 그 상륙 헬기 이제 예. 해병 항공단이 창설됐거든요. 예. 그럼 해병 항공단을 통제할 정도면은 이거는 저기 심지어 김계환 사령관한테까지도 다 보고하고 한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계환도 작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질문을 지금까지 누구도 안 했다. 예. 그런 중요한 누구도 포인트를 안 했죠. 짚어주셨습니다. 중요한 예. 예. 아, 근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밟아주셔야 될 한 이슈가 있거든요, 의원님. 예. 예.
지금 바로 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댓글창에서도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거의 제2의 양평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밟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자세히 보려면은 오늘 4시에 뉴스공장에 박시동 그 경제평론가가 나와서 홍사훈 쇼에 예. 1시간 방송했는데 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거 재밌게 듣다가 지금 거기서 주가 조작 수법이 다 나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라임 사태 아시죠? 그 저기 주식을 뻥튀기 한 다음에 홍콩에 매각하려다가 실패해서 다수의 투자자를 피눈물 흘리게 한 사건, 라임 사태, 삼부토건 주식 저기 급상승,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박 사업 친 거, 발표가 나고 이 세 개가 동일 인물들에 의해서 돼왔다는 거야. 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종호 씨는 네. 이 세 건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화돼 있는데 이게 삼부토건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에서 그 왜 저 1차 주포, 2차 주포가 있잖아요. 그 1차 주포도 이모 씨라고. 그다음에 2차 주포가 이종호 씨라고. 그런데 라임 사태에 이 1차 주포가 들어가 있어. 그럼 네. 1, 2차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데 라임의 이종호 씨 역할은 불투명한데 그 라임의 전주가 삼부토건 회장 아들이라고. 지금 구속돼 있나? 구속돼 예, 있는. 어제 JTBC에서 좀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좀 거기서 청탁이 있었다. 500억 예. 부당이익을 치게 해서 징역 20년 받고 구치소에 있어. 예. 거기에 이종호 씨가 지금 저기 밀착이 돼서 예. 케어를 해주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세 개 사건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수법이 아주 정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평고속도로는 저리 가야지. 그건 상대도 안 돼. 이제 이채 양명주에다가 저기 뭐야 3을 붙여요. 이채 양명주 3이요? 네. 3부토건. 예, 이채 양명주 3. 그러니까 예, 이채 신조어 하나 만드셨습니다. 예. 양명주를 삽니다. 3. 예. 그러니까 저기 이채 양명주 하니까 중국 양주 같잖아. 중국 술 같잖아. 거기다 3을 붙이라고 예. 산다고. 예. 훨씬 자연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예. 이것들이 전부 한 통속이요. 예. 지금 이거 큰일 났어. 이건 또 앞으로 어쩜 이런 일이 이게 일어나죠?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건 최해병 외압에 대해서 로비설이나 잘 좀 규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큰 게 떠지면 또 국민들 시선도 분산되고 이해도 어렵고 이런 걱정들 하는데 예. 그 걱정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이 자체가 너무 그 자체 사건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 가치가 스토리 라인이 있고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폭발력이 있죠. 어쩔 예. 수 없는데 오히려 모아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한다. 그렇죠. 아. 로마로 이거야 통하죠. 이제 예.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한다. 예, 예. 여당 전당대회도 예. 여사 논란, 예, 예. 최해병 사건도 여사 논란이고 예, 예.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지원도 여사 논란이고 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정 스캔들은 여사로 통한다는 데서 오히려 모아지는 하나의 밥상인데 반찬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반찬만 많아졌다. 반찬만 많아진다. 예.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이거 밥상의 대세다, 주인은 지금 정해져 대세. 있다. 500명만 더 구독하면 지금 38만 명이야. 진짜. 예,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밟다가 지금 500명 더 구독하시면 무언가 말씀하실 것처럼 뉘앙스를 근데 안 주시네요. 오르는 이유는 저기 어디 전화하고 카톡 넣어서 지금 구독 누르라고 하는데 내 얘기가 재밌거든. 예. 이걸 들을다 보니까 번번이 지금 때를 놓치시는 거야. 예, 구독 동료를 그러니까 놓치셨다. 앞으로 5분 안에 하시라 이거야 내 얘기는. 너무 재밌네요. 네, 지금 심지어 신조어까지 만드셨어요. 이채 양명주 주삼. 3이라고 해서 아마 내일부터 이 말이 떠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한다. 그 밥상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 따로 계신다. 예. 반찬만 많다. 이채 양명주 3이 다 반찬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이제 반찬이죠. 그래가지고 하나 늘었어요 이제 또. 네. 그런데 이번 건이 가장 커. 이거 진짜 이건 너무 해석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종호 변호사가 터져 그래 문제. 저쪽에 국방부에서는 그 박정원 대령 항명으로 잡아 넣을 때 대통령실의 국방 비서관이 와서 예. 대책회의를 같이 했다. 이것도 또 별도 사건입니다. 이것도 별도의 사법 파동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 삼부토건이 터져.
어쩜 이렇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현지 기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확인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제 아직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9개 정도의 그 녹취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서 첫 느낌은 뭐였냐면 소감은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결혼 전에만 있었고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랬을까?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가 예. 성립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은 전 반배 부패 수사 예. 2부장 그 네. 얘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삼부토건 굉장히 얘기라든지 자세하죠. 예, 그런 얘기를 보면 평범하고 아주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 허풍이다.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납득이 안 돼요.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직접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접촉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이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 이상은 가지를 여기는 못하죠. 의심만 갖고 방송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종은 내가 하나 드려야지. 예. 올라오고 있어. 내가 밟으신다고 지금부터 합니다. 예. 예. 마지막 밟는 얘기 지금부터 오. 나가. 지금부터 자, 나가.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요. 김종대 의원님이 이제 푸신다고 합니다. 네. 이제 확 밟아버려네. 예. 저기 카톡 모임에 5명. 네. 멋쟁 있고 해병방. 멋쟁 해병 나가고 이제 공수처가 된다고 할 때 카톡 모임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지난달 6월 25일 날 기사가 나가죠. 그 직후부터 이 카톡방이 움직여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카톡방에 이 카톡에서는 논의가? 안 놀아. 예.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개인들이 움직여. 오. 그 중에서 제일 악건은 이 아까 얘기한 송모 씨요. 예. 전직 경호처 직원. 예, 거기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저기 시모 씨라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이 카톡방 최모 씨, 사업가. 최모 씨. 예. 예. 이분이 저기 일단 확인된 것만 3군데를 접촉한 게 확인됐어요. 최모 씨가 그러니까 무지 바빠졌어. 이제 이 카톡방 후속 조치로 움직이는 건데 첫째 박정훈 대령을 찾아가. 그분이. 예. 왜요? 예. 그래가지고 찾아간 목적이 처음에 횡설수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야기가 모아졌어요. 여기서 얘기한 3부 내일 체크한 거는 골프 3부다. 그걸 왜 박정훈 대령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냐고. 예. 1부, 2부, 3부, 골프 3부다. 리그가 있는데 시간대가 다른 그 3부다. 근데 예. 군 골프장은 3부라는 게 없어. 박정훈 대령 앞에서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나요? 김종대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예. 그랬는데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한 건 변호인한테 전달해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샜다고 보는 거죠. 예. 그 저기 카톡방이. 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적 해명을 하는데 박 대령이 이거 무슨 자다가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거 나한테 왜 이래 이래가지고 반응이 시원찮았나 봐요. 강아지 풀 뜯어 먹는다고 저희 댓글창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 예. 진짜로? 뭐 그래도 좀 쉽지 난 않은 고양이는 일이다. 봤는데 뭐 예.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강아지는 강아지 풀을 잘 뜯어먹어. 그랬는데 저기 박정훈 대령이 그 사관 85기생이거든요. 예. 그 동기생을 그 최 씨가 또 찾아가. 그건 뭐죠? 그래서 이게 3부가 아니라는 3부 토건이 아니라는 걸 또 로비를 해.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 보좌관을 찾아가. 네. 거기서 3부 토건이 아니라는 걸 차단 작업이 또 들어가. 골프 3부다. 예. 이랬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그때는 의혹이 아주 낮은 차원에서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 근데 3부 토건 이야기 안 할 때였는데. 제가 파악한 예. 바로는 그 최 씨가 그렇게 하고 다닌 거는 송 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 씨의 그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된 거예요. 3부 토건만으로는 불똥튀면 안 돼요. 그쪽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았거나 하면 내가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지상에 여러 번 나갔는데 좀 청문회 나와가지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얘기하시면 내가 듣겠다 이거요. 아니면 입장을 발표하시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최모 씨가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실업가라는 말이 너무 거창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찾아와 가지고 박대령한테 그 제보자와 관계를 끊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음해도 했어요. 황당해했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제대로 밟아주셨네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공익제보자 음해 활동이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숟가락을 넣는데 얻는 방식이 이 사람들을 다 음모론자로 자기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꼬인 거야 일이 지금. 예. 그러니까 제보자는 권성동 의원한테 자극을 받아서 이젠 내가 닦아겠다고 더 자극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송모 씨는 제보자 뭐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잡아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심한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말이 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송모 씨가 굉장히- 제보자한테 협박성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진다. 예. 예. 이 정도로 세게 했고 그런데 또 대통령 경호처는 또 송모 씨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저 녹취록에 보면 김용영 경호처장이 다 해먹었다 그랬거든. 네, 그런 그리고 것도 지금 이렇게 공개됐죠. 사찰을. 예. 그러면은 이번엔 또 경호처가 또 송모 씨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권성동은 또 송모 씨를 잡아먹으려고 예. 이 송모 씨하고 예. 이종호 씨 이걸 또 해가지고 사실은 다 자기들 편이거든. 예. 그런데 여기를 또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원안의 관계, 이 원안의 구조가 이게 예. 이렇게 형성이 된 거지 이게. 이 공멸 엔딩이 다 아니냐. 헷갈리는 판이야. 전부 다 이런 헷갈리는 판이야. 댓글이 있습니다. 예. 네. 공멸 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 여당 전당대회하고 분위기가 똑같아. 원희룡은 한동안에 당선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예. 그러니까 빵 터졌어요. 이번에 한동훈은 또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이 있었다. 청탁을 또 까고.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잡아먹는 구조가 이렇게 한 거. 거기하고 여기가 똑같아 지금. 야, 오늘 노는거리. 예, 완전 꼬꼬무 재질입니다. 오늘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같이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니 어쩜 사실들이 이렇게 스펙터클하고 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싸움으로 갔어요. 저는 왜 그분이 박정훈 대령을 찾아갔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틀림없이 너무 나간 오바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분들이 분별력도 좀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참 의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또 두 분이 다른 일정 있으시다 아니, 뭐 소문이 없어요.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이 정도 밟아도 되나요? 우리는 뒷얘기 또 하러 예. 장소를 옮겨야죠. 정보를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 카메라 하나 오세요. 놔둬도 되는 건가요? 예. 예. 아니, 정말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가 일주기여가지고 모셨던 것도 있으니까 그 최상병 유족과 최상병 동료들한테도 이제 특히나 이제 구용희 실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논설위원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최상병 할머니 만나신 이야기도 칼럼에 쓰신 거 봤습니다. 아니 제가 만난 건 아니고요. 예, 그 박대령이 입법청문회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더니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이렇게 책임을 당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썼고요. 사실은 그 최상병 어머님이 박대령님 가족에게 예전에 얼마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간 전에 이제 문자도 이렇게 위로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청계천 광장에 이제 그 3일밖에 이제 19일 날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조문소가 설치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동기들도 와 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인가 거기에는 그 포 7대장, 네. 7대대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용민 중령. 이용민 중령도 아침에 일찍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 저는 총론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수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그다음에 이 권력이 수사기관을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버텼을 때 진실이라는 규명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말 지난 1년간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저보다 더 박대령이 사실은 제가 직접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재판 때 이렇게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 저보다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있는데 당사자인 그 현역 대령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가니까 더구나 지금 트라우마에서 얼마나 헤어났는지 모를 그 생존 병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접촉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괜히 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기를 맞이하여 빨리 치유가 되시고 최상명도 이제 좀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질 사람한테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이렇게 이제 한 번 어긋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엇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정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그 국민과의 도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아이고 뭐 이게 안 이럴 일은 풀려고 아니잖아요. 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2%는 박정훈 대령이 꼭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박정훈 퇴근 시간 대령이 아닙니까? 꼭 본다. 아니, 그런데 다시 저기- 보기로도. 네. 퇴근이 의미가 없는 게 할 일이 없거든. 지금 갇혀 살거든 해병대에서.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지 띄운 것도 고맙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지금 영상 편지를 쓰신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께. 지금 예. 쓰신 근데 거거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현역 대령이고 예, 피고인이라 그러시죠. 사실은 예. 저희들이.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소통은 된다. 예. 그래서 책도 쓰셨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책 잘 봤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확실히 전달되는 제일 확실한 통로가 이 여기 시사인입니다. 가장 확실한 통로. 박정훈 대령과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통로 시사인의 정치 풀 악셀. 네. 김종대 의원님이 운전하시는 그곳입니다. 네. 자, 김종대 의원님 그러면 김종대 의원님도 영상 편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많이 썼지 뭐. 예, 이번에는 최상병 유족과 동료들한테 좀 말씀을. 특히나 생존 장병이 항상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글쎄 저도 뭐 많은 참사 현장이나 희생자들 그 또 가족들 항상 국회의원 할 때도 늘상 그 일을 해왔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 개인적인 슬픔으로 그냥 그 또 고통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데 비해서 광장으로 나와서 그 자기 가족의 희생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치유가 되고 그게 치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이런 위로를 드리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어떤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걸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고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 이게 모든 참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언제나 변치 않는 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처를 우리가 같이 살펴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거는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 치유의 과정이 아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런 어떤 희생과 고통을 사회적 의미로 확산해서 그때 뭔가 동참할 때 그때가 치유의 과정인데 그 군 의문사 어머니들이 만든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을 실제 유족들이 와서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정숙 여사도 와서 보고 전 첫 공연 때 가서 봤는데 어머니들하고 디프를 하는데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아이가 죽고 나서 어딘가 아팠는데 연극하면서 다 낫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공동의 작업을 만들고 하면서 아니 얼마 전까지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 안 아파요? 이러는데 정말 해맑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이야기의 힘, 이 치유의 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최해병 건은 이제는 개인의 죽음의 의미를 초월했다. 그럼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로 인해서 진실을 밝히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때 그럴 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국가의 사법 질서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 의미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본인도 강해지고
치유가 되신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선명하게 보자. 그렇다면은 힘이 생긴다. 고통이 치유된다. 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어떤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왜 나오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2년 뒤에 그걸 싣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 거예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서두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다려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비가 오지만은 좀 금요일까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 조문수가 유지가 되니까 한 번쯤 가서 이렇게 좀 그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을 보태는 방송, 사람이 담긴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덕분에 오늘 또 최상병 일주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또 연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김종대 기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밟아보시려고 조금은 마음에 안 키패드를 드는데. 보셨습니다. 하여간 다음 출연 때까지는 무조건 40만. 네. 아, 안 되면 내가 40만 이요? 현장에서 올린다. 현장에서 올린다. 내가 네.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 예. 이 맨 앞에 숫자가 바뀌길 바랍니다. 이야, 야,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지만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시거든요. 클립을 올려서요. 그걸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누르시면 또 올라간다. 이 빨리 말씀을 링크 드리면서요. 보내고 카톡방에 올리고 제가 이런 잔소리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네, 아름다운 방송이었습니다. 정말 김종대 의원님의 마지막 동력까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7일 김은재 뉴스인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